문득 30살이 되기 전에 책 한 권을 꼭 내야겠다 싶은 거예요. 어떻게 책을 내야 될지 모르니까. 평생 위생사로만 살아와가지고 100개 했는데 연락이 아무도 안 와서 좀 슬펐는데 그럼 200개 하면 되지 뭐 해가지고 그냥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외로운 것 같아요. 그 외로움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타인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다고 해서 안 외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게 된 게 명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20대에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으려고 한 거. 너무 감정 낭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독립하기 전까지는 늘 남이랑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저만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맨날 그 어른들이 서울 가면 코 베어 간다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코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걸어갔을 때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살아보니까 또 별건 아니더라고요. 뭐 지하철 잘못하면 다시 가면 되지. 누가 진짜 코를 베어 가겠어요, 솔직히. 고품격 책수다 방송,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킬 좋은 책 읽고 나눠보는 책방 낭독 중독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제재이고요. 오늘은 저자 초대 북토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혼자 살아보고 싶어 라는 책이고요. 혼자 살기를 고민하거나 준비하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경험담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저자와 함께 책 내용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선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혼자 살아보고 싶어 저자 이선주이고요.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녹음은 처음이시라고. 네, 처음이라 가지고 좀 많이 떨려요. 표정은 전혀 떨리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진짜요? 밝은 표정이 너무 인상적이네요. 네.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책은 원래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본업이 있다 보니까 책 쓰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문득 30살이 되기 전에 책 한 권을 꼭 내야겠다 싶은 거예요. 진짜 막연하게. 그러니까 30살 전에 그런 변화를 많이 겪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29살인 친구들이 유독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딱 뭔가 책을 써야겠다 싶어서. 근데 이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벌써 자취를 10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들이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 물론 뭐 힘들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나름 재밌고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서, 또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조금이나마 뭐 준비하거나 혼자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쓰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천으로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책 내기 위해서 막 수업도 많이 들으러 다니고. 글쓰기 수업 이런 거. 네, 수업도 많이 들으러 다니고, 뭐 어떻게 책을 내야 될지 모르니까. 막막하잖아요, 사실. 평생 위생사로만 살아와가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도 많이 들이고 맨날 막 새벽에 일어나서 글도 쓰고 책도 읽고 했었죠. 자기 직업이 있는데 책을 내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출근 전 시간에 맞아요.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내가 한 뭐 2시간 정도 글을 쓰고 출근한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하신 거죠? 네, 그거를 했어요. 좀 힘들긴 힘들었죠, 책을 쓴다고. 진짜 투잡의 어떤 그거를 잘 보여주셨네요. 네. 출판사에 직접 보내셔서 예, 그렇게 그렇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개 보냈어요, 출판사에. 근데 당연히 100개. 답장이 안 오잖아요. 100개 뭐 서점에 가가지고 출판사 이렇게 목록 적어가지고 보내고 이런. 서점에도 가고 뭐 네이버에 책문화판도 다 뒤지고 출판사랑 출판사는 다 찾아가지고 처음엔 전화를 했어요. 그 ISBN 그 번호. 근데 거기에 또 인쇄소로 연결되는 것도 있어서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진짜 몸으로 다 부딪혀가지고 네, 하나하나 하신 거구나. 직접 다 부딪혔어요. 근데 처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거절되면 거절당하면 별론가? 100개 했는데 연락이 아무도 안 와서 좀 슬펐는데 그럼 200개 하면 되지 뭐 해가지고 200개 딱 도전해서 왔어요. 연락이. 지금 만나본 중에 가장 진짜 초긍정이시구나.
도전 정신. 인터뷰 같은데 많이 있긴 했는데 그런 얘기가. 역시. 예전에 제가 해리포터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조앤롤링, 좋아해요. 조앤롤링 그거 뭐 찾아보다가 네. 거기는 14군데에 보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해리포터 네네. 그분요? 근데 그것만 가고도 와 14군데 보내서 다 거절당하면 진짜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00개 안 되면 100개? 200개. 200개 진짜 대단하다. 근데 만약에 100개에서 포기했으면 이 책이 안 그러니까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죠. 맞아요. 이제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무조건. 맞아. 네. 근데 원동력을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셨는지. 근데 어릴 때는 좀 소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음. 그냥 점점 살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꿨어요. 옛날엔 되게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부정적인 성향이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진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 고등학교 가서 긍정적인 친구를 만나고 걔를 통해서 진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도전하고 안 되면 하면 되지 마. 긍정적인 생각 그 애를 그쵸. 통해서 맞아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뭔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계속 그렇게 있게 되니까. 있는다고 해서 뭐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 혼자 산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저도 혼자 살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외롭지 않냐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많이 네. 듣죠. 그리고 뭐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편하게 그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나와서 살아? 뭐 돈도 들고 이런 얘기를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장점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진짜 막 응. 뛰어넘는 사실 막 장점이 있다기보다는 혼자 살게 되면 단점도 진짜 많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뭐 그런 외로움, 뭐 쓸쓸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저런 인간을 한층 더 성장시켜 주었다라고 그쵸.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외로운 것 같아요. 맞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외로운 약간 것 그 같아요. 외로움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아닌가? 자기가 스스로 나 외로워 계속 그렇게 하면 진짜 외로운 것 같은데 그냥 생각만 바꾸면 그렇게 외롭다고까지 안 느껴지고 타인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다고 해서 안 외로운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랑 살아도 외롭고 뭐 남편이랑 살아도 외롭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자기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외로움도 습관이 아닐까 맞아. 그런 생각합니다. 습관성이 좀 있죠. 네. 그렇게 근데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내가 계속 외롭다 이렇게 외롭다 되는 게 외롭다 하는. 제가 외로움을 겪는 순간은 SNS 할 때 누군가를 비교할 때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비교할 때 뭐 주말에 나는 혼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나 뭐 다른 애들 뭐 그쵸. 밖에 가 있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볼 때 진짜 나 뭐 하냐 주말에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될 때 그게 내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되기 쉽잖아요. 뭔가 점점 빠져들죠. 빨려들죠. 점점. 그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근데 거기 집중하면은 진짜 계속 빨려 들어가잖아요. 한없이. 그래서 하게 된 게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명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마음 상태가 그쵸. 좀 불안정했던 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유튜브 보다가 이러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명상 막 이런 거 보는데 뭐야 이게 이러면서 하는데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감정에 집중을 하니까 오히려 없어지더라고요. 그 감정이. 그 외로움을 바라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거리를 두고 거리를 관찰하는 두고 그런 느낌. 관찰하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 그거 명상하고 나서는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감정이 많이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좀 해보시라고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듣는 분들한테. 물론 뭐 명상이라고 하면 또 어렵게 느껴질 그러니까요, 수도 있고 제일 초반에는 그냥 외롭다 이러면은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그 감정 속에 휘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럴 땐 일단 일어나라고 행동 몸을 뭐 움직여라. 청소를 하던지 춤을 추던지 뭐 노래를 듣던지 책을 읽던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의 의식을 좀 거기서 깨워라. 약간 그런 걸 추천드리고 싶고 제일 처음에 초반에 자취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너무 누워만 있고 핸드폰만 보면은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 그러면서 내가 지금 또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런 뭐 생각에 하지? 더 또 외로워지고. 자책해요 그러고. 맞아요. 네. 그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러니까 나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저의 인생관하고도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타인을 끼워 넣는 거는 타인의 삶이잖아요. 내 맞아요, 삶이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타인이 들어오는 거는 타인의 존재를 약간 의식적으로 지울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 영향으로부터 아까 비교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나와 상의한다. 이런 문장이 참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는 나라는 키워드가. 집중하는 거. 저는 근데 독립하기 전까지는 늘 남이랑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죠, 사실. 보통 네, 그렇잖아요. 네. 부모님도 맨날 그냥 남 정도만 살면 어. 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맞아. 들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남부럽지 않은 삶. 남부럽지 이런 않은 거. 사람 항상 남의 어. 키워드가 남의 맞춰져 키워드가 맞춰져 있잖아요. 있죠.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면 뭐 부모님 곁에 있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정해준 틀 안에만 갇혀가지고 부모님 시야로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저만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내 삶이 아니란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불행하고 불안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해야 되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게 전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자치. 그게 아니면 자꾸 부모님이든 누구든 자꾸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에 그쵸. 의해서 계속 그냥 말 걸고 뭔가 부대끼고 맞아,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어. 너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고 없어. 그렇게 되죠. 여유가 없어지니까 마음에. 맞아요. 뭔가 남한테 기준 맞춰서 살게 되면 제 내면은 그냥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텅 비어 끝이 있는 없잖아요. 그리고 느낌? 끝이 없어. 만족이 안 돼. 나보다 뭔가 더 잘하고 있는 누군가는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거 기준을 하게 되면 그 27쪽에 그 문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란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네. 나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않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 봤을 때 어때 보이는가를 너무 신경 쓰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행동하다 보니 자유로워진 내가 있었다라고 쓰셨네요. 네. 진짜 자유란 그런 것 같아요. 육체의 노예, 정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냥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키워드가 두려움. 네. 두려움이라는 게 그냥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시키고 그런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걸 했을 때 내가 욕먹지 않을까. 그쵸. 또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괜히 그거 부스럼 했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해 라는 생각 때문에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냥 생각만 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치나 독립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좀 극복하는 과정인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좀 두려움이라는 걸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진짜 이 두려움이란 게 당연히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그 인간이 느낀 두려움 자체에 대해서 막 정확한 답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생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우리. 그렇죠. 일반인들이니까. 그냥 보통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면 막연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쵸. 해보기 전에 그냥 막연한 막연한 거죠. 거잖아요. 네. 그냥 겪어보지 않아서 그냥 지레짐작해서 걱정해. 모르기 때문에 드는 그런 것들? 그쵸. 공포심? 모르기 때문에 드는 두려움도 있고 또 알아서 그런 것 두려움이 들 때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서울 올라올 때만 해도 당연히 무서웠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곳 너무 생소한 곳이고 맨날 그 어른들이 서울 가면 코 베어 간다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코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걸어갔을 때 있어요. 제일 처음에 지하철 탈 때 막 식은땀 흘리고 네. 여기 맞아요? 여기 내리는 거 맞아요? 맞아. 이러고 지하철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아. 근데 사실 살아보지 않아서 그냥 막연하게 느끼는 두려움이지. 근데 살아보니까 또 별건 아니더라고요. 지하철 잘못하면 다시 가면 되지. 누가 진짜 코를 베어 가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직접 해보면 별거 아니다.
그냥 별거 해봐라. 아니다. 해봐라. 부딪혀봐라. 부딪혀보면 정말 별거 아니고 음.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음. 다른 두려움은 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기억이 있으면 그걸 되게 크게 확장해서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 혼자 사는 데에 있어서 두려움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얘기 들은 것도 많고 막 사건 사고 TV 뉴스에 뭐 계속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되게 무섭고 그런데 근데 1년 365일 살다 보면 그런 일 진짜 드물어요. 솔직히 정말 잘 없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물론 조심해야죠. 조심도 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건데 이제 사람 자체가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을 되게 크게 확장 해석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더 크게 맞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를 다 차단을 했거든요. 그런 걸 안 보고 일부러 뉴스, 안 좋은 뉴스 이런 것들을 좀 끊어내고 그런 거 말고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렇게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 엄마가 씌워준 필터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방법은 혼자 살아보는 데에 있다. 내 필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는 내 공간과 시간이 주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결혼에서도 엄마와의 건강한 분리를 하지 못해 부부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나만의 필터를 갖지 않으면 내 인생의 방관자가 되고 만다. 엄마도 엄마 고유의 삶이 있듯 내게도 내 삶이 있는 것이다. 자취를 하게 되면서 내 삶의 필터는 더욱 선명해졌다. 나만의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졌다. 한정적이기만 했던 사고방식은 상황에 따라 넓어지고 다채롭게 변했다. 오직 나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훨씬 더 넓어 보였다. 오로지 내가 겪은 경험과 내가 내린 판단들은 나라는 세계를 넓히기에 충분한 과정이었다. 나만의 필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아가 복잡해지는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그만큼 나는 단단해졌다. 지금도 나만의 필터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내 세계는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의 제목이 여자가 조신하게 있어야지? 네. 인데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의 제목이죠? 아니 그 부모님들이 되게 좀 틀에 맞춰서 자식을 키우려는 그런 여자는 이래야지. 남자는 이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깨발랄한 성격인데 그거를 되게 좀 부모님은 그렇게 하면 남들 보기에 별로 안 좋아. 여자가 좀 조용히 인기 없어져. 조신하게 있어야지. 그럼 남자들이 보기에도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저만의 모습이 있는 건데 그렇게 속박되고 얽매이는 모습에 저를 가두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되게 좀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꾸 틀 안에 가두는 게 싫어서 거기에서 이유도 조금 있고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조신하게 했을 때 효과가 있나요? 있었나요? 아니요. 조신하게 했을 때 오히려 더 그죠. 더 어색하고. 어색하고 그걸 매력이 남자들이 안 나와. 좋아하냐는 거죠.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돼. 조신하게 해도 남자들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취향은 사실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있을 거네요. 실제로 이제 지금 남자친구는 좀 선비 같은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이런 활발한 성격을 더 좋아해요. 그쵸. 자기랑 약간 다른 반대되는 이런 거를 끌리니까. 맞아요. 그냥 자기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게 그럼요. 최선의 그거죠. 나답게 살자. 아까 읽으신 부분에는 엄마 얘기가 나와서 또 네. 엄마와의 분리?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캥거루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부모님이 너무 강압적으로 그냥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그냥 너무 끌어안고만 살려고 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니까 그냥 보기에 좀 안타까웠어요. 자기가 뭘 해내서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 인간으로서 그쵸. 그런 기회를 너무 차단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보기에 안타까웠어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독립이라는 걸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갔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많아요. 사실. 많아. 예. 진짜 많아요. 근데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되게 보수적이고 그런 집인데 그냥 몰라. 나 서울에 갈 거야. 그냥 말했거든. 내가 간다는데 어떡할 거야. 갈 건데. 그렇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하죠. 응.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서 착한 딸로 살던 나를 또 벗어나야 되는 거라서 맞아요. 그거를 또 벗기가 쉽지가 않죠. 내 삶인데 내 마음한테 물어봐야죠. 약간 그건 효도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한 게 효도예요. 그러면 진짜 이거 부모님들이 듣고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쟤 또 왜 저러냐 저러냐 지금. 나만의 필터. 워딩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래요? 필터 이런 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저도 그냥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단어들이. 아, 책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이 읽는 편인가? 100권이라고 써있었잖아요. 책에. 그냥 1년에 100권이라고 쓰셨던 것 같은데. 저는 또 남이랑 비교하니까 저도 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다른 작가님들 보면 막 300권, 1000권 막 이런데 100권 맞아요. 너무 작은데 여기 써도 되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그렇게 책을 막 읽게 되신 계기가 있었네요. 원래부터 그렇게 많이 읽었던 건지. 원래 책을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원래 좋아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요. 내팽겼지. 귀찮고.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맞아. 스마트폰 중독되다 보니까 읽어도 내용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알죠? 그러다가 또 29에 모든 게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각성을 딱 했구나 그때. 그때. 뭐라도 작가가 되려면 뭐라도 책도 해야겠어. 일단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아무거나 다 읽었어요. 그때 뭐 베스트셀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원하던 길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소확행 얘기하면서 행복은 크기보다 횟수와 비례한다. 이것도 좋았어요. 최근에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해가지고 행복이라는 게 뭐 진짜 럭셔리한 집에 살고 뭐 그런 거가 행복이 아니라 그건 우리 막연한 생각이고 맞아요. 그냥 매일매일 일상이 평화롭게 잘 흘러가는 그런 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행복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확행 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 중에는 큰 것을 갖지 못하니까 작은 만족에 머무른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너무 물질적인 외부적인 요소로만 얘기를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큰 행복을 줄 때도 많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너무 좀 물질적인 것으로만 얘기하는 조금 삭막하긴 하죠. 네. 삭막해. 맞아요. 소확행은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넓게 봤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존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았는데 자존감이 원래 높은 편은 아니셨다고 쓰셨던 것 같아서 어떤 변화를 좀 겪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소심하고 남 눈치 되게 많이 보고 겉으로는 활발하다 해도 속은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겉이랑 속이 너무 달라서 괴리감이 느껴질 때도 많고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많았는데 그거는 저랑 대화를 진실하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항상 남의 말만 듣고 남의 말만 신경 쓰고 근데 마음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기 전에는 뭐 이거 어때? 뭐 좋아해?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나는 뭐 여자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자꾸 남이 정해준 타이틀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자존감이 낮았던 게 아닐까. 끊임없이 내가 나를 평가하고 있고 약간 계속 이런 평가하고 거구나. 나 자신을 밖의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나의 내부로 가져오면은 좀 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맞아요. 음. 외부에 있던 걸 나의 내부로 초점을 맞추면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미움받을 용기 같은 것도 생각나네요. 맞아요. 네. 남이 좀 싫어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미션이잖아요. 오히려. 불가능하죠. 나도 모두를 좋아하지 않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대에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30살 돼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으려고 한 거. 진짜 너무 후회되고 또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거 끊어내지 못한 거. 너무 감정 낭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끊어내지 못했다는 게 내가 계속 거기에 신경 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신경 쓰고 얽매이고 그 사람 하는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받고. 네. 어떻게 해결하죠 그런 건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좀 거리도 두고 그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무시해버리고 약간. 너무 단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질질 끌려다녔죠. 질질 끌려다녔다.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할 말은 하고 그건 아닌 것 그쵸, 같아. 그쵸. 이렇게 얘기하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183쪽에서 네. 온종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게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요즘은 온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온종일이요?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가식적이지 않아도 되나요? 솔직하게. 저 요새 치과를 쉬고 있어가지고 맞아. 잠깐 네. 쉬고 있어서 거의 요새는 진짜 그냥 쉬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뭐 하고 놀까? 뭐 게임도 하고 카트라이더 차 뭐 살까 뭐 이런 거 게임 차 뭐 살까 게임차. 네, 게임에서 차 뭐 살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 말고는 좀 불안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렇게 놀아도 될까? 근데 거의 10년 만에 이제 위생사 10년 차거든요. 10년 만에 좀 이렇게 오래 쉬는 시간을 갖는데 처음에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쉬어도 될까? 뭐라도 빨리 뭘 해야 될 것 같아. 나 뒤처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제대로 못 즐기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 어떻게 찾아온 시간인데 맞아. 그냥 놀아버리자 이러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뭐 캐릭터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하면서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잘 쉬자. 잘 쉬자. 좋네요. 그 생각. 그러니까 쉬기로 결정하신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안식월 같은 개념이. 직장 생활이 너무 지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려고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또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게 있구나. 그래서 진짜 아니다. 이제 옛날에는 막 그냥 버티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달라진 거구나 대응이. 좀 달라졌어요. 뭐 잠깐 쉰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몸이 더 중요하지. 정신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참에 뭐 코로나도 있고 솔직히 그냥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쉬게 됐어요. 이것도 되게 용기 있는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보통 그냥 못 쉬지. 보통은 그냥 욕하면서 그냥 회사로 나가잖아요. 짜증나 이러면서 그냥 다니는데 용기가 필요했죠. 용기가 필요했는데 뭐가 더 나를 위한 나은 결정일까 계속 고민했는데 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결정에 따랐어요. 물론 이 책 한 권이 다 그런 어떤 꿀팁을 전하는 자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책이긴 하지만 생생하게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자취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아침밥 잘 먹어야 되고 장난이고요. 혼자 산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챙기고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되고 진짜로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냥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 맞아. 일은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를 진짜 책임지고 돌보아야 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결국 부지런함을 갖춰야 되겠죠. 진짜 좋은 자취 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먹고 건강 방치하고 정신도 그냥 마찬가지로 놓고 살면 그거는 절대 자유로운 삶이 아닐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그러니까 뭐 책임지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겠다. 나와 반드시 잘 지내겠다는 의지를 굳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책임진 만큼 어떤 내가 얻게 되는 것도 그만큼 커요. 크니까. 진짜 커요. 독립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지금 다 혼자 사는 애들도 많잖아요. 혼자 사는 애들은 그리고 결혼한 애들도 있고 혼자 살아보는 게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얻는 게 크기 때문에 맞아요. 그만큼. 자취를 해서 이런저런 굳은 일을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다 맞아요. 보면은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도 뭔가 자취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살짝 갸우타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맞아요. 이런 걸 애기 같을 것 같고. 이런 걸 해보지 않다가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더 멈칫할 것 같고 뭔가 그러면은 내가 다 막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런 하더라고요. 생각이 들죠. 당연히. 이게 우리의 이상과 현실은 다르니까 맞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자취방은 너무 환상이잖아요. 너무 환상이에요. 그렇지 않은 현실은 막 드라마에는 다 막 옥탑방도 되게 예쁘게 그러니까, 꾸며져서 나오고 그런 막 방이 전구 어딨어. 달려 있고 네. 아니에요. 협찬 다 받아가지고 예쁜 거 막 맞아요. 다 갖다 놓고 그거 근데 인테리어 다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그 당장 부동산에 가서 하나 딱 보는 순간 현실에서 환상이 와장창 깨지잖아요. 깨지죠. 네. 완전 깨지죠. 내가 가진 이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그럼요. 이런. 그래서 처음엔 고시텔에 살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어떤 곳이 더 넓은 곳인가요? 고시텔 한 1.5평? 2평 정도 되니까 한 3배 넓은 6평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맞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오늘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떨렸는데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적응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뭔가 네. 즐거워요. 네, 오늘은 이선주 작가의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혼자 살아보고 싶어 책으로 북토크 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하트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책방 낭독 중독 TV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어플 통해서 구독과 후원 등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유익한 책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